굵은 사과는 소비자도 원하고 판매자도 원합니다. 사과 하나 팔아먹을 것 없는 텃밭 사과도 작은 것보다는 굵은 것을 원합니다. 보기에도 탐스럽지만 맛 또한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크지 못한 사과는 당도도 맛도 떨어집니다. 모두가 원하는 사과를 굵게 우량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사과가 열리기 한 해 전부터 튼튼하고 우량한 꽃눈이 착상되고 그것이 탈없이 커가서 탐스러운 꽃을 또 피워야 되죠. 그 꽃이 수정되고 결실되면 비배 관리와 병해충 관리, 거기에다가 기상도 따라줘야죠. 여기에서는 이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확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우량한 사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정, 결실된 유과기의 사과를 보고 이놈은 클 사과, 이놈은 안 클 사과를 판단하는 요령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치 병아리 감별 사과, 이건 계란을 낳는 암병아리, 이건 쑥병아리 구별하듯 사과가 열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사과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분이야 다들 잘 알죠. 이건 점쟁이가 점을 치듯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건 굵을 수 있고 이건 굵을 수 없는가를 덧붙여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과꽃이 피면 모두 꽃에만 관심을 두는데 사실은 꽃을 둘러싼 잎이 함께 나옵니다. 물론 열매가 되는 핵심인 꽃이 충실해야겠죠. 사과는 한 송이 한 송이 나송이가 피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한 화방에 대여섯 개의 꽃이 핍니다. 그 꽃 무더기도 자세히 보면 가운데 중심화가 있고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여덟 개의 꽃이 둘러싸고 그 꽃을 여러 개의 잎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건 충실한 꽃을 기준으로 얘기 드린 것이고 꽃눈이 제대로 오지 않고 그 꽃눈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두세 개의 꽃이 피고 그를 둘러싼 잎도 보잘것없습니다. 여러 개의 꽃이 한 화방에 피어도 가운데 있는 중심화가 가장 먼저 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우량한 열매로 발전하죠. 그러니 특별한 일이 나지 않으면 제거할 때 이 중심화 열매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죠. 꽃을 둘러싼 잎의 역할은 꽃이 수정하고 결실하고 촉이 비대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 더 모아 더 베러,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가장 많은 것이 10장, 이보다 적은 것이 더 많습니다. 잎수도 중요하지만 그 크기나 건강 상태도 중요하죠. 과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잎을 과촉잎이라 하죠. 여기는 과촉잎이 이 정도이면 아주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이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과촉잎은 빈약한 편에 속하죠. 잎도 몇 장 없고 그걸 싸나 형체만 입힌 것도 있네요. 이래 가지고는 열매가 충실하게 커갈 수 없죠. 물론 이 열매가 여기에 붙어있는 잎에서 모든 광합성으로만 커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도 양분이 올 수 있는데 거리가 멀수록 공급량은 형편없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과촉엽이 충실해도 이 과촉엽만으로 이 한 개의 사과를 다 굵힐 수는 없습니다. 사과 한 개 크기 위해서 필요한 잎수를 평균 60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한 것이 바로 과촉엽에서 삐죽 나온 이 줄기입니다. 이걸 과대지라고 합니다. 과촉엽 이후로 과일은 점점 커지고 양분은 더욱 필요하니 그 공급원으로 나온 가지입니다. 모든 사과나무가 충실한 과촉엽에다가 과대지가 모두 나온다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열린 사과를 보면 앞에서 얘기하듯 과촉엽도 충실, 부실 정도가 다르고 과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과대지가 나오지 않는 사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과들은 모두 과대지가 없습니다. 과대지가 없는 것은 가지 끝에 달린 사과보다는 가지 어깨에 달린 사과가 많은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것은 가지 끝에서 나온 열매인데도 과대지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 꽃이 필 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화방에 피는 꽃수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촉엽도 과촉엽 나름인 것처럼 과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과대지는 겨우 흔적만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자라고 잎수 또한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과일 비대에 부족합니다. 이건 과대지가 시원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열매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이건 과대지가 아주 튼튼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대지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거기에다가 직립하에 자라면 이건 그대로 두면 과대지 잎에서 만든 광합성 양분을 과일로 보내지 않고 자기 성장에 쓰려고 합니다. 모든 과수나무는 농부가 작년부터 꽃잎을 유도하고 올해도 지나치게 번모하지 않도록 비비의 관리를 하지만 이놈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라려고 합니다. 어떤 과수이든 과수 재배할 때는 나무는 기회만 있으면 자라려고 한다는 이 말 꼭 유념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걸 제가 사전에 알고 위순을 적심해 두었습니다. 신초를 한번 적심하면 한 보름간은 싹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합성 양분은 열매 보내겠죠. 이제 그 기한이 되어 잎마디마다 새눈이 트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봐서 끝에 줄을 달아 과대지를 눕힐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지는 세울수록 양분 흐름이 좋아 마구 자라고 눕힐수록 자람을 포기하고 생식생장으로 마음을 돌리죠. 대부분의 과대지는 어느 정도 자라면서 그 잎에서 만든 광합성 양분을 열매에 보내느라 계속 무한정 자라지는 않고 결국은 끝이 먹고 거기에 꽃눈이 옵니다. 그 꽃눈은 내년도에 그 근처 다른 우량한 꽃눈이 없다면 거기에 과일을 달 수도 있지만 다만 주간이나 주지에서 거리가 멀어 아주 우량한 과일은 달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과대지 중에서는 광합성 양분을 과일에 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 자라는 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처럼. 그런 과대지는 다른 과대지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며 그것도 위로 향하여 자라는 과대지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과총엽은 충실하고 따라서 그 당시 과일은 우량하더라도 과대지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비대에 불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적과를 하면서 열매를 선택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과대지 없는 열매는 모두 따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 전체가 세력이 너무 좋아 도장하기 쉽습니다.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남겨둘 때도 있습니다. 분명 과총엽이 부실하고 과대지가 없으면 과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원리의 바탕을 두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과총엽, 과대지, 사과 비대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아무리 과총엽, 과대지가 있더라도 다른 가지 안에 햇빛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굵을 수 없죠.